샤오미는 칫솔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 칫솔을 왜 만들어? 라고 네. 생각했는데 칫솔에다가 무슨 뭐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칫솔을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고객님, 썩었는지? 아니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다 연결시켜 버리겠다. 근데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샤오미가 정말 다 생태계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아.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샤오미에 대한 관심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좀 지금이라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셀러브리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회사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제가 어떤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 회사는 비명 소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어느 회사일까요? 야, 고객이 막 비명 소리를 내냐, 네. 얼마나, 그 정도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오, 회사인가 맞아요, 보네요. 맞아요. 네, 무슨 회사예요? 바로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샤오미 마케팅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샤오미는 비명 소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고객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레이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정도로. 네. 오, 너무 좋아! 막 이런다는 거지. 감탄하는, 네. 대박!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륙의 실수라고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야, 이거 완전 실수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샤오미 CEO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을 봐야죠. 근데 그 맞아요. 기업을 보려면 그 기업을 만든 창업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샤오미 CEO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오미 CEO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CEO는 어느 분이실까요?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닌가요? 여기 가운데. 네. 맞습니다. 중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샤오미의 CEO입니다. 중국 양회의 스타 기업가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은 꽤 젊어요. 1969년생입니다. 69년생. 네, 그리고 후베이성 출신이에요. 1991년 우한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취득했고 어려서부터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발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때부터.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셀러브리티에서 다루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엄마 아니면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은 항상 교육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외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향 학교의 선생이었고요. 네. 덕분인지 레이진도 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아쉽지만 공부는 잘했고 너무 성실했지만 어? 한 번도 1등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죠. 뭔가 좀 만만해 보이는 느낌. 저는 1등 한번 해본 적이 1등 해본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네. 네. 공부를 1등 못했지만 어쨌든 네. 그렇다. 네, 좀 더 가볼까요? 그리고 매냥의 사범 부속 중학교를 졸업했고 최고 명문대학교 매냥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쯤에 대학 입학시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우한대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대학 입학시험 점수로 칭화대학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왠지 좀 겁이 쫄려서? 났나 봐요. 네, 소위 쫄렸나 봐요. 소신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원했구나. 좀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아하. 완만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대학교 시절에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막 가 있다가 여러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하나를 딱 꺼내봤대요. 어. 그게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인데요. 네. Fire in the Valley라는 책이에요. 실리콘밸리의 불.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너무 벅차가지고 가슴이 벅차서? 네,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우한대 운동장 트랙을 밤새 걸었대요.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중국이 있기까지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기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네. 나도 저렇게 창업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맞아요. 세상에 기여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새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청년이 밤새 걸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등생 역할을 계속해서 해와요. 졸업에 필요한 대학 4년의 전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2년 만에 다 마치고요. 야. 대학교 2학년 때 후베이 성 공화국에 초빙돼서 강의를 할 정도로 컴퓨터 백신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갈림길에 섭니다. 두 가지인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연구소 그리고 킹소프트에 입사하는 거. 이분은 킹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까지 기여를 하게 되고 보통 상장까지 하고 좀 다 시스템도 알고 하면은 그 안에 있을 법한데 2007년 킹소프트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 오히려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상장을 다 시키고 나서요. 그리고 이 킹소프트 그룹에 투자를 그래도 계속을 했고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약 8조 넘는 자산을 손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하자마자 돈을 많이 벌고 시작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어디로 갔냐? 한동안은 좀 방황을 한 듯해요. 퇴사 이후에 엔젤 투자자가 돼가지고요. 중국의 다양한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하나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투자한 모든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됐고 레이진도 퇴사 이렇게 하고 투자를 했지만 좀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쯤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UC웹으로부터 CEO 재직 요청이 들어왔고 UC웹이라는 회사에 여기에 응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를 좀 지내다가 2010년쯤에 샤오미를 창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15년밖에 안 되는 회사네요. 그죠? 맞아요. 별로 안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샤오미를 설립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많이 애플 사용하잖아요. 샤오미 CEO도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커왔는데 단 3년 만에 2013년 2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돼서 레이지는 이제 사실상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분야로 진출하는 매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이걸로부터 점점 더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 가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전기차까지 가잖아요. 그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샤오미의 그런 행보들을 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속도예요, 속도. 그렇죠. 아니 뭐 잘할 수는 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는 거지? 어떻게 도대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놀라움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벌써 이런 차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당시 제가 기억이 난 게 2013년에 이제 그 애플을 샤오미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빅테크가 엄청 많이 흔들렸거든요. 애플 망했다. 애플 끝났다. 왜냐면 샤오미가 이제 다 먹을 거고 이제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막 엄청 잘해요. AI 잘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중국의 AI를 쓸 거냐 그러면 좀 애매한 거죠. 맞아요. 저도 중국의 애매해요. 핸드폰을 쓸 거냐 그러면 좀 애매한 거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애플이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미가 대단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시장이 너무 커서 중국에서 1등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맞아. 네.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샤오미의 어원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샤오미. 그래, 샤오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초기에는 회사 이름이 샤오미가 아니라 소미였어요. 소미. 그래서 작은 쌀, 좁쌀을 의미했고 초창기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 직원들이랑 좁쌀로 만든 죽을 먹으면서 사업을 꾸려 나가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창업하자마자 좁쌀을 좁쌀로. 먹으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오미가 탄생한 건데 그 샤오미 단어는 중국 속담을 따온 거고요. 잦은 고난을 무릅쓰고 분투하다, 계속해서 도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맞아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요. 왼쪽에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팬층도 두텁고요. 팔로워도 18만 명이 넘습니다. SNS에서 활발한 두터운 팬층을 직접 이제 관리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펜이에요. 논문을 찾아봤는데 디지털 시대의 샤오미 성공 전략 사례 땡땡 하면서 펜 중심의 SNS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공이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펜 소셜미디어 그 커뮤니티가 미펀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이게 펜 중심의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든 거고요. 이제 펜 중심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그 틈새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각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에서 클릭을 하면은 포럼이 나와 있고 그 포럼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델들을 발전해 나오니까 이 팬들도 충성심이 엄청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그 샤오미가 가진 경쟁력이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샤오미의 경쟁력은 펜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펜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를 생각할 때 맞아요. SK, 현대차 이런 회사들을 생각할 때 나 그 회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런 회사가 많지 않거든. 맞아요. HS 아카데미 잘 됐으면 좋겠죠. 네, 네, 전 그죠?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펜이 중요하다니까요. 맞아, 근데 샤오미는 가전제품을 팔면서도 펜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더 이제 매출을 늘리기도 좋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펜이 많은 회사가 또 테슬라잖아요. 아, 테슬라미라는 얘기가 엄청나죠.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펜이라는 개념이 이 현대 시대에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샤오미 운영체계가 MIUI라는 건데 MIUI. 처음에는 중문 간체, 중문 번체, 영문 등 세 가지 버전으로만 개발이 됐었다가 열정적으로 팬들이 이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샤오미를 위해서 35종의 언어를 업그레이드했고요. 또 운영체계 지원 기종도 원래 36개밖에 안 됐는데 140개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데뷔하기 전에 이미 팬층이 엄청난 거야. 와.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포브스에서 이 레이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봤는데요. 중국의 스티브 잡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면 네. 검은색 그 반팔 셔츠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켜 주는데 청바지에. 그쵸. 발표 때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자주 등장하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애플과 근데 좀 다른 거는 앞서서 저희가 팬층 이야기를 계속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평소에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서 뭐 옷도 똑같이 입고 했지만 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객층이 폐쇄주의적이고 하향식으로 했다면 잡스와 달리 고객의 목소리를 샤오미 CEO는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반영하면서 열린 방식을 지향했다라는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애플은 야, 니네들 이거 필요한지도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꺼내놓는 그런 느낌이라면 샤오미는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보네요. 이런 게 필요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고 부자가 됐고 지난 1년간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아세요? 거의 뭐 3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318%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1년 전에.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올랐지만 1년 그래도 전에 지금이라도 샀어야 좀 되는데.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월가에서도 20%인가 더 할인되어 있다. 가격들이 많이라고 증권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세계 최고의 IT 기업가가 되겠다는 어렸을 적 꿈을 이룬 레이지는 이런 명언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렇죠. 네. 스스로 갈고 닦으면 언젠간 태풍이 오더라도 그 위기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든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신도 로고에서 나오는데요. MI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미션 임퍼서블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미션 임퍼서블이란 뜻도 있군요. 네, 그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왜냐하면 처음에 샤오미 창립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도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그걸 정신들을. 성공시켰고
그래서 그 정신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임파서블하고 네. 임파서블에다 점을 하나 찍으면 아임퍼스블? 아임파서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 하나 차이라고. 진짜 그 생각하기 어떻게 보면 나름.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륙의 실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레이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전기차 시장까지 출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생애 마지막 창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월 28일쯤에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를 열었고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을 공개를 했죠. 엄청 멋있고 인기도 많잖아요, 이 차가. 그러니까 이 차는 실제로 꼭 한번 보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아직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오미 하면 보통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엄청까지는 저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깔고 이제 발표회를 진행했대요.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2시간 12분 동안 진행되는 발표인데 1시간 40분 동안 이 성능에 대해서 SU7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랑도 콕 집어서 비교를 해주는데 400V 급속 충전기로 15분 충전을 하면 모델 3는 250km밖에 안 가는데 우리는 350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고 그럼 왜 전기차를 개발했냐 보니까 샤오미가 SU7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가전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2월 통해서 샤오미 어지를 통해서 샤오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왔어요. 얼마 전에 중국 포럼이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2년 만에 중국을 갔는데 네. 거기서도 샤오미 CEO를 만났다고 하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뭐냐면 돈 싸들고 중국으로 다시 와. 와야 될걸? 이런 얘기를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팀쿡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다 싸들고 갔어요.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진짜 갔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샤오미가 지금 SU7이라는 이 차를 내놓고 나서 네. 이제 실제로 이 차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샤오미 핸드폰 사러 갔는데 핸드폰 옆에 이렇게 멋진 차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차도 만드는 샤오미야? 그러면서 핸드폰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런 효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샤오미는 칫솔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칫솔을 만들어서 아니 그 칫솔을 왜 만들어? 라고 생각했는데 칫솔에다가 무슨 뭐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칫솔을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기 잘 안 짱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다 연결시켜 버리겠다. 근데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샤오미의 꿈이 진짜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샤오미가 정말 다 생태계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샤오미에 대한 관심을 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좀 지금이라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님한테 네. 우리가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셀러브리티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CEO를 분석을 하다가 올해는 지금 중국 기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양원평, 지금 금이 환영했다는 네. 소식 들었고 오늘은 이제 샤오미 CEO를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샤오미 CEO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좀 편견도 있었고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엄청나게 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의 이미지에 한계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발전을 해도 막상 손이 가진 않았는데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고 가도 되겠다. 진짜? 그 정도로요? 네, 저는 왜냐하면 사장직에 딱 상장시키고 최고조였을 때 퇴사하고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좋았다. 뭔가에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멋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